우리가 지금 나츠메 소세키 유미주야의 다이치야를 읽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꿈속에 나온 여인이죠. 그 여인이 긴 머리를 베개 위에 들이우고 누워 있는데 자기가 죽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지 않는 남자는 의심을 하는가 하면은 확인을 하고, 또 여자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동의를 하는가 하면은 또다시 의심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자가 마지막으로 유언 같은 요청을 했죠. 자기가 죽으면 묻어달라고. 오기나 신주가이데 아나오호떼, 그리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호시노카케 별 파편으로 모표를 놓아달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겠죠. 소시테 하카노 소바니 맞대 이테 쿠다사이, 맞다 아이니 키마스카라 라는 말을 했어요. 무덤 옆에 기다리고 있어주세요. 다시 만나러 올 테니까. 이 말을 듣고 남자는 언제 만나러 오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여자가 해가 뜨지요, 지지요, 또 뜨지요, 지지요. 그렇게 해가 동에서 서로 지는 동안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말을 했죠. 그랬더니 남자의 대답이, 자, 여기서부터가 오늘 새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自分は黙ってうなずいた。女は静かな調子を一段張り上げて100年待っていてください。と思い切った声で言った。100年私の墓のそばに座って待っていてください。きっと会いに来ますから。 자, 이것도 지난 시간에 읽은 부분 같으네요. 나는 조용히 끄덕였다. 여자는 조용한 말씨를 확연히 높이며 100년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답한 목소리로 말했다. 100년 내 무덤 옆에 앉아 기다려주세요. 반드시 만나러 올 테니까. 올 거니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단락, 8번째 단락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自分はただ待っていると答えた。すると黒い瞳の中に鮮やかに見えた自分の姿がぼーっと崩れてきた。静かな水が動いて映る影を乱したように流れ出したと思ったら女の目がパチリと閉じた。長いまつげの間から涙が頬へ垂れた。もう死んでいた。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겠다고 대답했다. 아주 간단한 대답, 타다, 맞데이루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검은 눈동자 안에 선명하게 보이던 내 모습이 부옇게 흐려졌다. 잔잔한 물이 움직여 비추던 상을 흐트리듯이 흘러나왔다 했더니 여자의 눈이 딱 감겼다. 긴 속눈썹 사이로 눈물이 뺨에 흘러내렸다. 이미 죽어 있었다. 自分はそれから庭へ下りて、庭へ降りてみた。庭へ降りて、真珠貝で穴を掘った。真珠貝は大きな滑らかな縁の鋭い貝であった。土をすくうたびに貝の裏に月の光が差してキラキラした。湿った土の匂いもした。穴はしばらくして掘れた。女をその中に入れた。そうして柔らかな土を上からそっとかけた。かけるたびに真珠貝の裏に月の光が差した。 나는 그로부터 뜰에 내려가 진주 조개로 구멍을 팠다. 진주 조개는 커다랗고 오기나 나메라까나, 이 오기나 가이, 나메라까나 가이, 후치노 스르도이 카이, 이렇게 이 앞에 나오는 세 가지 형용사가 다 같이 카이를 수식하고 있는 거죠. 이럴 경우 일본어는 나 이렇게 수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진주 조개는 커다랗고 매끄럽고 모서리가 날카로운 조개였다. 흙을 팔 때마다 조개 안쪽에 달빛이 비쳐 반짝였다. 축축한 흙 냄새도 났다. 구멍은 잠시 후에 파졌다. 여자를 그 속에 넣었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을 위에 살짝 덮었다. 소또라고 하는 건 살짝이라는 뜻이죠. 카케르라고 하는 것은 흙을 이렇게
실제적으로는 조개로 흙을 투어서 덮어주는 것이겠죠. 그래서 덮었다라고 해서 그랬습니다. 원래는 걸치다 그런 뜻입니다만 가케루는 가케루 타비니 신주가이노 우라니 스키노 히카리가 사시다. 덮을 때마다 진주족의 뒷면에 달빛이 비쳤다. 굉장히 아름다운 소도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진주족의 달빛, 그 다음에 반짝반짝거린다라는 것 등. 그 다음 10번째 단락입니다. それから星のかけの落ちたのを拾ってきて、軽く土の上へ乗せた。星のかけは丸かった。長い間、大空落ちている間に角が取れて、滑らかになったんだろうと思った。抱き上げて土の上へ置くうちに、自分の胸と手が少し暖かくなった。그 후、 그리고 나서는 떨어진 별 조각을 주워와 여기도 가로구라는 것은 현대어에서는 가루이죠. 가볍다인데 이제 문어에서는 가로구니까 가볍게 살며시겠죠. 쿵 놓은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살며시 위에 놓았다. 막 이런 동작들이 쾅쾅 놓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말한 대로 그대로 약속한 대로 매장을 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그 과정에서도 이 남자의 동작 이런 걸 통해서 이 여자에 대해서 이 남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독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카로구 살짝 흙 위에 놓았다. 호시노 카게와 마루갔다. 별 조각은 둥글었다. 긴 세월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동안 오치테이루 아이다니 원래 여러분 오치루라고 하는 동사는 일본어에서는 순간적으로 그 동작이 완료되는 동사. 그래서 이런 동사인 경우에는 그 동작이 완료되고 난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 테이루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켓에서 단추가 떨어졌다. 그 다음에 떨어진 단추가 어디 있을까요? 밑에 떨어져 있겠죠? 그래서 단추가 떨어졌다, 떨어져 있다가 됩니다. 일본어에서는. 보타한거 오치다, 그 결과 오치테이루, 떨어져 있다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지금 이 경우에는 오치테이루 아이다니라고 하는 것이 우주는 우리가 다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광활하다고 하는데 그 오랜 동안 그 상공을 오랜 동안 그 우주의 공간을 떨어지고 있는 사이에라고 해서 여기서는 오치테이루가 진행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치루를 순간동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오치테이루라고 하는 것을 오치루를 동작동사로 보고 오치테이루는 그 동작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서 오랜 시간을 걸쳐서 이 별 조각이 떨어지는 동안에 가도가 토레 때 모서리가 그 뾰족한 부분들이 닳았다는 얘기죠. 모서리가 닳아서 매끄럽게 된 것이라 생각했다. 별 조각을 안아 혹 위에 둘 때 이 부분도 그렇죠. 나기하게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마치 나기하게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악이나 이런 사람들 이런 그 대상들을 자기가 조심스럽게 이동시킬 때 나기하게르 이런 표현을 이 여자의 목표로 쓰려고 하는 이 별 조각을 들어 올리는 것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기하게 때, 모치하게 때 이런 말이 아니고 나기하게 때, 안아 올린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해석도 그대로 별 조각을 안아 흙 위에 둘 때 내 가슴과 손이 조금 따뜻해졌다. 자, 이제 여자가 하라고 하는 대로 매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기다려야죠. 100년을. 자, 봅시다. 自分は苔の上に座った。これから100年の間、こうして待っているんだな、と考えながら、腕組みをして丸い墓石を眺めていた。そのうちに女の言った通り火が東から出た。大きな赤い火であった。それがまた女の言った通り、やがて西へ落ちた。赤いまんまでのっと落ちていった。一つと自分は感情した。 나는 있기 위해 앉았다. 그리고 100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는 거구나 생각하며 팔짱을 끼고 둥근 묘석을 바라보고 있었다.
そのうちに 그러는 동안에 そのうちに그 사이에 그러고 있노라니겠죠. 여기서는 바라보고 있노라니 여자가 말한 대로 해가 동쪽에서 떴다. 커다란 붉은 해였다. 그것이 또 여자가 말한 대로 얼마 안 있어 서쪽으로 졌다. 붉은 채로 천천히 저물어 갔다. 하나 하고 나는 셌다. 남자는 여자가 동쪽에서 해가 떠서 서쪽으로 지지요. 그것을 100년 반복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이 만나러 온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이 남자는 여자가 한 말을 굉장히 마음속에 두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나노 이따 도리니 라고 하는 표현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자 말대로 되고 있구나 라는 거겠죠. 그 다음 12번째 단락입니다. しばらくするとまた枯れくれないの天灯がのそりと上がってきた。そうして黙って沈んでしまった。2つ또また感情した. 조금 지나자 진홍색의 태양이 느릿느릿 올라왔다. 그리고 조용히 말없이 라는 해석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말없이 졌다. 아무도 이 남자에게 말을 건 사람은 없습니다. 둘 하고 다시 셌다. 그 다음 달라. 自分はこういうふうに一つ二つと感情していくうちに赤い日をいくつ見たかわからない。感情してもし尽くせないほど赤い日が頭の上を通り越していった。それでも100年がまだ来ない。しまいには苔の生えた丸い石を眺めて自分は女に騙されたのではなかろうか또 어머이다시다.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어갔다. 세어가는 동안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세어가는 동안에 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문장을 좀 끊읍시다. 세어갔다. 그동안 붉은 해를 몇 개나 보았는지 모르겠다. 이 구조는 몇 개죠? 세어도 전부 셀 수 없을 정도로 붉은 해가 머리 위를 지나서 갔다. 그래도 100년이 아직 오지 않는다. 결국에는 이끼가 낀 둥근 돌을 바라보며 코케노 하이타 마루이시라는 것은 이 여자의 무덤의 묘표로 삼았던 그 별의 조각이죠. 거기에도 이제 이끼가 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부분이죠. 코케노 하이타 마루이시오 나가메테 이끼가 낀 둥근 돌을 바라보며 나는 여자에게 속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기 시작했다. 여기 오모이다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뭔가 머릿속에 저절로 과거에 어떤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 아니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어떤 전경 같은 것이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오모이다스라고 합니다만 여기서는 오모이다스를 말 그대로 아메가 후리다시다 이다시다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비가 갑자기 내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후리다시다라고 하죠. 아메가 후리다시다. 여기도 오모이다스도 어떤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떠올랐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렇게 이거 나 속은 게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몇 년이 지났을지는 이 남자는 알 수 없는 것이죠. 꿈속에서. 그러나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고 그래도 여자가 오지 않기 때문에 야, 속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한 순간 눈앞에서 생각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14번째 단락입니다. すると石の下からハスに自分の方へ向いて青い茎が伸びてきた。見る間に長くなってちょうど自分の胸のあたりまで来て止まった。と思うと、すらりと揺らぐ茎の頂に心持ち首を傾けていた細長い一輪のつぼみがふっくらと花びらを開いた。真っ白な百合が花の先で骨に応えるほど匂った。そこへはるかの上からぽたりと露が落ちたので、花は自分の重みでふらふらと動いた。自分は首を前へ出して冷たい露の滴る白い花びらに接吻した。
自分がユリから顔を離す拍子に思わず遠い空を見たら暁の星がたった一つ瞬いていた. 새겨봅시다. すると그러자지요. 자기가 의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 그러자 이시노 시다가라 돌 밑에서 비스듬히 내 쪽을 향해 푸른 줄기가 뻗어왔다. 미루만이라는 건 미루만이라고 하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뜻입니다. 미루미루 지니와 같은 뜻이에요. 순식간에 미루만이 여기 미루아이단이 아니고 미루만입니다. 선생님이 안 고쳐놨네. 미루만이 미루만이 나가고 났대 순식간에 자라서 딱 초도는 딱이죠. 마침 내 가슴 부근까지 와서 멈췄다. 다음 순간 날씬하게 흔들리는 줄기 끝에 살짝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가느다란 한 송이의 꽃봉오리가 즈봄 있는 꽃봉오리죠. 활짝 꽃잎을 펼쳤다. 부끄라또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활짝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우리말로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부끄라또 하나비라오 히라이다. 꽃잎을 펼쳤다. 새하얀 백합이 코끝에서 뼈에 사무칠 정도로 향기로웠다. 거기에 여기 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활짝 꽃잎을 펼친 꽃잎이죠. 하나비라. 거기 그 꽃잎에 아득한 위로부터 톡 하고 이슬 한 방울이 떨어지니 꽃은 자신의 무게로 흔들흔들 움직였다. 나는 고개를 내밀어 차가운 이슬이 듣는 하얀 꽃잎에 입을 맞추었다. 듣다라는 건 떨어지다라는 아어지요. 이슬이 드는 하얀 꽃잎에 입을 맞추었다. 내가 백합에서 얼굴을 떼는 순간 효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뭐 하는 찰나이라는 뜻입니다. 얼굴을 떼는 순간 문득 오모와즈라는 것은 오모와즈 문득 먼 하늘을 보니 아카츠키노 호시 아카츠키는 새벽이죠. 호시는 별 새벽별이 딱 하나 깜빡이고 있었다. 그 별을 보고 복고는 생각합니다. 100年はもう来ていたんだなとこの時初めて気がついた. 100년은 이미 와 있었구나 하고 이때 비로소 알아차렸다. 기가 쓰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식하고 있지 못하던 것을 인식하게 됐을 경우에 기가 쓰이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작품이 끝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 번역 말고 제1야 감상 쪽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유메주야의 다이치야를 감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소설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가라고 하는 그 구성과 그 다음에 세부입니다만 이 작품을 읽어 나가는 데 있어서 유의를 해야만 하는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그 아오조라 문고에 있는 텍스트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 단락 구분이 잘 안 돼 아마 거기는 단락 구분이 제대로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그 올린 자료는 단락을 써놨어요. 그걸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단락으로 하지 아니하고 문장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구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시작은 곤나유메오미다로 시작되죠. 이건 나이지야에서 나이주야까지 공통되는 그 첫머리입니다. 이런 꿈을 꾸었다. 이것은 이 작품의 화자가 이 작품을 읽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것은 그 제라르 주네트가 소설을 분석하는 그의 그 이론을 따르게 되면은 이거는 그 작품 속에 있는 주요한 스토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야말로 이 작품 자체에 대해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해서 독자에게 화자가 들려주는 말입니다. 곤나 유명입니다. 즉 이 말은 이 다음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다 꿈이다 라는 이야기죠.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인 일,
우리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사건들 아니면 불가능한 경험 같은 것도 가능한 것이 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꿈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대구미오 시대 마쿠라모토니 스와테 이루도 부터가 이제 속 이야기가 스토리라인이 되는 거죠. 그 속 이야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4단락으로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대구미오 시대 마쿠라모토니 스와테 이루도 아오무키に寝た女が静かな声でもう死にますという라고 하는 그 두 번째 행부터 시작해서 大きな潤いのある目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쭉 가서 우대구미오 시나가라 どうしても死ぬのかなと思った. 여기까지는요. 그 여자는 처음부터 뭐 시니마스 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결같이 자신은 죽는다 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한결같은 여자의 말과 대조할 때 남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발언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발언도 포함해서 이 남자의 마음은 굉장히 요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여자의 혈색이 너무나 좋고 도저히 시니소니와 미에나이라고 해서 의심을 하는가 하면 그러나 여자가 뭐 시니마스 라고 말하니까 다시까니 고리와 시누나 라고 그러면 죽는 거다 라고 단정을 내리면서 동의를 하는가 하면은 또 물어보죠. 소가네 뭐 시누노가네 라고 다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여자는 물론 죽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서는 요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 우대구미오 시나가라 どうしても死ぬのかなと思った라고 하는 부분이죠. どうしても死ぬのかな라고 하는 부분 역시 또 의심으로 되돌아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이야기에서 첫 번째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여자가 발화하는 부분 아니면은 이 복구가 발화하는 부분도 인용부 없이 그대로 그냥 지문처럼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형식도 그 인용하는 부분, 인용부호를 빼고서 그대로 그냥 서술 속에 그대로 직접 화법에 인용부호 없이 들어가 있는 것 이런 어떤 형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뭔가 어떤 그 의미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 정리되지 않은 뭔가 상충하고 있는 뭔가 혼잡스러운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단락입니다. 형식에 있어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을 보게 되면은 이것은 우리가 보면은 그대로 그 여자와 남자의 대화 부분입니다만 여기서는 인용부호를 사용해서 개행을 해서 남자와 여자가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시바라쿠 시대 온나가 마타 고 있다. 신다라 오메테 쿠다사이 라고 하는 여자의 그 죽기 직전의 요청이죠. 유언과도 같은. 그것에 대해서 남자는 지분와 타다 맞대이를 또 고타했다. 그리고 한 방울 눈물을 흘린 후 여자는 죽었지요. 뭐 신데 있다. 라는 부분. 이 부분은 여자가 오모이키타 코에라고 하는 말 표현으로도 알 수 있듯이 여자가 굉장히 대담한 요청을 하지요. 매장해달라. 그 다음에 100년을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다음에 남자는 그것에 대해서 우나즈쿠 아니면은 타다 맞데이루 라고 말을 했다. 라고 해서 그 여자 요청에 대해서 약속을 합니다. 이제 담담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은 그 여자의 요청대로 남자가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약속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죠. 지분와 소레카라 니와에 크다 오리 때 신주가이데 아나오 헛다. 시마이니와 고개의 生えた丸い石を眺めて自分は女に騙されたのではなかろうかと思い出した. 마지막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이 속이야기에서의 세 번째 단락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와 한 약속대로 남자가 이행하는 부분과
그러나 기다려도 해를 몇 개나 봤는지 모르겠는데 여자가 오지 않는다 라고 해서 내가 여자한테 속은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싹 트는 부분까지가 세 번째 단락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 すると石の下からハスに自分の方へ向いて青い茎が伸びてきた. 그래서 그 청초하게 자신 앞에 활짝 핀 백합에게 입을 맞추고 그 다음에 얼굴을 떼면서 무심코 遠い空を見たら暁の星がたった一つ瞬いていた. 100年はもう来ていたんだなとこの時初めて気がついた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까지입니다. 이 부분은 100년이 왔음을 남자가 인식하게 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다만 문제는 남습니다. 여기 백합에게 남자가 입을 맞췄다고 했습니다만 과연 이 백합은 여자의 환생인가 아니 남자는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갈라질 수 있고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남자는 이 백합을 여자의 환생으로 인식을 한 것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조금 세세한 부분을 주의하고 싶은 것은 아까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자, 이 남자에게 여자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 이 작품 속에서는 이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어떤 자신의 감정, 여자를 향한 자신의 감정은 직접적으로 형용사나 동사를 써서 표현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에 부분에 있어서 여자를 표현하는 그 부분에서 오기나 우루오이노 아루메라든지 아니면 시로이, 마시로이 호라든지 아니면은 호도요쿠 치노 이로가 사스 볼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주 커다랗고 윤기가 있는 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긴 머리 등등이 결국 말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여자를 요약해서 말하자면 우츠쿠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름다운 여자다.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여자에 대해서 이 남자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 선생님이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만 여자의 부탁대로 별 파편을 비석이죠. 일종의 비석으로 세우고자 할 때 그것을 낮게 하기를 하는 표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돌을 놓을 때 가로고 논다라든지 그 다음에 여자가 한 말을 그대로 다 이행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더군다나 100년 기다려 주겠냐라는 말에 대해서 우나즈쿠 맞데이르라고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남자에게서 이 여자라는 존재는 100년을 기다려도 만나고 싶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자에게 남자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또한 여자가 남자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이 구조를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大きな潤いのある目で長いまつげに包まれた中はただ一面に真っ黒であった。その真っ黒な瞳の奥に自分の姿が鮮やかに浮かんでいる라고 하는 부분이죠. 일본 문학 작품에 있어서 여자의 눈이라고 하는 것이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아마도 이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일 겁니다. 그러면 서양 문학의 영향이 크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합니다만 이 부분에서도 이 여성의 오기나 우로이나루메 그 다음에 타다 이지멘이 마크로이 아무것도 비추고 있지 않습니다. 마크로이 근데 그 마크로이한 눈에 유일하게 비추고 있는 것은 이 남자의 스가타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비근한 비유이긴 합니다만 여성의 눈이라고 하는 것을 이 여성의 마음으로 읽는다면은 그 여성의 마음속에는 이 마크로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속에 유일하게 그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 남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남자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생명력이 떨어져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졸려서 눈을 크게 뜨고 있기도 힘듭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눈을 번쩍 뜨면서 남자에게 미소를 보이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100년을 기다려달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100년이 지나도록 자기는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존재이고 잊혀지고 싶지 않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여성은 그런 표현을 통해서 알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는 것이냐. 한 번 이 작품을 딱 읽었을 때는 이제 아름다운 작품이다 라고 느껴지는 학생들도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그랬던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이 일단 여성이 미인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여성을 매장할 때 사용되는 소도구도 신조가이라든지 호시라든지 유리라든지 굉장히 어떤 청초한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나타내는 소도구가 많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이다 라고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이 작품이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작품인가 라고 하는 부분, 이것은 2번 읽고 3번을 읽을 때마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뭔가 새로운 도전을 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좀 크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은데, 이 작품이 과연 사실주의적인 작품인 것인가 아니면 낭만주의의 작품인 것인가 라는 겁니다. 이건 꿈 이야기죠. 사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비현실적인 얘기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고난유미엄이다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걸 생각을 하면은 이것은 굉장히 어떤 낭만적인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사실주의냐 낭만주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과연 소설이라는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소설이란이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는데, 자, 거기를 보시면은 자, 소설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문학작품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현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그 사람이 쓴 시학이죠. 시에 대한 연구입니다만,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안에서는 시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 시대는 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는 없었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리스의 비극, 오이디푸스라든지 등등의 서사시나 비극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에서는 장르로서는 시지요. 그래서 이제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넓게 보면 문학, 우리의 지금의 용어로 사용한다면 문학이겠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시는 자연의 모방이다. 모방이라는 말이 미메시스인데요. 모방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근대로 내려와서 스탕달,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죠. 이 사람은 소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는 길을 따라서 거울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며 소설은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다. 소설은 거울이다. 아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시는 자연의 모방이다 라는 말과 상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의 모방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연을 그대로 베껴내려고 한다는 것이죠. 거울은 그대로 모습을 드러내주는 것이죠. 그 피사체의 모습을. 그래서 스탕달은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비추어내는 거울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시는 자연의 모방이다라고 했을 때 그 자연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것은 이제 아주 넓게 말하면 우주,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존재하는 이 우주가 되겠고, 그 우주 안에 있는 인간, 또 인간이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회,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넓게는 우주일 수 있겠고, 좁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사회일 수 있겠고, 그 사회 속을 살아가는 인간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대로 그려낸다, 모방해낸다 라고 하는 것의 대상으로서는 그 우주 안에 한 존재인 인간의 모습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쯔보지 쇼요는 이 사람은 일본의 근대 소설의 비평가로서 소설가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이 쓴 작품이 인정을 받을 만한 정도의 작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평가로서 활약을 한 사람이고, 문학사 내에서도 그렇게 자리매김되는 사람입니다만, 이 쯔보지 쇼요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쇼세츠의 슈노와 닌조나리 세타이 후속 고레니 쯔부. 이 슈노라고 하는 것은 주안점이라고 합니다. 주의
지금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만 주안점. 이 소설의 주안점은 닌조나리, 여기 닌조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냥 인정, 사정 없다 인정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이 내용을 보면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인간의 마음을 그려내는 것이다. 세태의 풍속은 그 다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거울로서의 소설이라고 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거울에 비춰졌을 때 이 사회의 모습, 어떤 세태 풍속, 그것보다도 그 안을 살아오고 있는 인간의 내면을 그려내는 것이 더 소설의 주안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 근세까지의 소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간의 내면을 리얼하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겐지모노가타리 같은 경우에는 완전 고전으로 가서 겐지모노가타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어떤 인간의 내면 같은 것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만 이게 근세 소설이 되게 되면 거의가 줄거리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리얼하게 인간의 어떤 내면을 그려내는 일은 굉장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세와 근대의 획을 긋는 그 시대를 살았던 츠보 추오요로서 그 앞으로의 그 소설에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세의 소설처럼 그냥 재미있게 그 스토리를 엮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사회의 세태나 풍속을 그려내는 것, 이것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마음속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그려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소설이 거울이다 아니면 모방이다 라고 할 때 이 소설이 모방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이죠.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실주의적인 그 이론들입니다. 그렇게 공통되고 있죠. 그런가 하면은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라고 하는 아르헨티나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후기 구조주의 작가로서 분류가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소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소설은 단순히 하나의 꿈의 기록일 뿐. 꿈의 기록이라는 겁니다. 어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빚어내는 거울이 아니라 이건 인간의 꿈을 기록한 것이다. 꿈은 어떻습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꿈속에서는 그런 제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프로이트인 경우에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억압된 욕망이 꿈을 통해서 표출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이스 보르헤스가 소설은 하나의 꿈의 기록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있어서 그런 제한을 떨쳐버릴 수 있는 공간이 소설이다. 즉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상상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쓰는 루이스 보르헤스가 쓴 작품 속에서는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이때까지 지각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기억하고 있는 한 남자를 만난 이야기라든지 아니면 온 우주가 다 보일 수 있는 세계의 어떠한 지점의 이야기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상을 넘어서 공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 보르헤스의 작품 속에는 등장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 남자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꿈을 꾼 그 사람을 현실 속에서 태어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꿈인데 그러나 그걸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이 굉장히 애를 태우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마지막에는 이 꿈을 통해서 현실 속에 한 사람을 탄생시키고자 하는 이 남자가 사실은 꿈이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자, 이 루이스 보르헤스에 대해서는 저 밑에 선생님이 이건 일본 그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만 나름 그 요약이 잘 돼 있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라색으로 나오는 부분은 선생님의 의견, 생각입니다. 소설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려고 하는 작품이 있는가 하면 이 현실로부터 탈출하려고 하는 작품으로 대별되지 않는가. 그래서 이 전자를 우리는 사실주의라고 하고
후자는 낭만주의라고 하죠. 원래 이제 중세 로만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낭만주의가 왔습니다만 중세 로만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대,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간에서 여기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가능한,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연애라든지 아니면 모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려집니다만, 그러나 그 뿌리라고 하는 것은 현대 소설에 있어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꿈을 꾸는 존재이고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 제한을 받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력을 통해서는 또 아니면은 어떤 현실을 탈출하고자 하는 것을 욕망하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인간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도 그렇게 두 가지의 갈래로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실주의와 낭만주의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이런 소설들 우리에게 어떤 그 효용이 있는가? 소설 읽으면 뭐가 좋은가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나츠메 소세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건 일본어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설 수업을 들어서 뭐가 좋은가? 라고 하는 것 갖고도 연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명한 쿠사마쿠라의 첫머리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마미치요. 야마미치요 노보리나가라 코 강가했다. 카우라고 하는 것은 현대어로 읽게 되면 코를 읽으시면 됩니다. 코 강가했다. 치니 하다라케바 가도가 타츠. 주오니 사와사세바 나가사레루. 이지오 토세바窮屈だ. とかくに人の世は住みにくい。住みにくさが講じると安いところへ引き越したくなる。どこへ越しても住みにくいと悟ったとき、死が生まれて絵ができる。 산길을 오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신이 하다라케바, 지를 앞세워 일하면 뭐가 난다. 정에게 노를 맡기면, 사오라는 것이 노입니다. 사오사세바, 노를 맡기면 떠내려간다. 의지를 관철하면 거북해진다. 아무튼 인간 세상은 살기가 힘들다. 살기 힘들다의 강도가 높아지면 편한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어진다. 어디에 이사를 가도 살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시가 태어나고 그림이 그려진다. 이 작품의 주인공은 화가입니다. 화가가 산길을 오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도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떠날 수 없는 현실 속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들이 이 예술 작품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소세계는 문각론이라고 하는 이 평론에서 소설 속에 그려지는 것들이 정서상의 최적 온도의 감흥을 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모진 것은 조금 완화시켜서, 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싱거운 것은 조금 더 강하게 하여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현실보다 이 가감을 하여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낄 때 가장 기분 좋게 느끼는 그런 온도로서 조절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소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종호 씨는 문학은 끝났는가? 반시대적 문학 옹호라고 하는 책 속에서 제6장 문학교육을 위하여라고 하는 쪽에서 문학을 왜 교육해야 되느냐? 왜 읽어야 되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은 첫째는 행복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을 기분 나빠 이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소설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소설을 읽을 때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소설을 읽는 거죠. 그런 행복 체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소설을 읽는 것이다. 시를 읽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상상력 교육을 한다. 상상력이 교육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선생님의 생각입니다만, 우리가 소설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감동을 받죠. 근데 그 감동 속에서는 정말 이렇지 라고 하는 과거의 그런 상황에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작가가 그려놓고 있을 때 어떤 공감을 하게 되죠. 이런 경험의 공감을 통한 감동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작가의 상상력을 통해서 나도 같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런 어떤 미적인 감동에서 나아가 그 작품 속에 담고 있는 어떤 인간에 대한 인식,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나의 사람에 대한 인식 아니면 세계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도전을 하는 그것을 흔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인식 아니면 세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더 심화되거나 넓어지거나 이렇게 새로운 지평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소설을 읽는 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선물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유메주의야로 돌아옵시다. 과연 유메주의야는 사실주의 소설인가? 아니면은 낭만주의 소설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시간이 45분이 지나서 전 선생님이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게 사실주의라면은 남녀의 어떤 관계를 리얼하게 그리고 있다가 되겠죠. 그런가 하면 낭만주의라면은 남녀의 관계를 굉장히 이상적으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어떤 남녀의 관계를 형상화했다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수업을 들어주십시오. 수고했습니다.